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미 간의 지금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금 오전에 강경화 외교장관도 만났고, 정경두 국방장관도 좀 만났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미국발 이 인상 요구는 지금 굉장히 드센 편이죠.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올려주기로 했다고 지금 기정사실화 훨씬 많이 해버렸기 줄 때문에 것이다. 이제 사실은 이게 협상 전략상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선점 전략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지난번 볼턴 안보부 장관이 왔을 때도 지금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뭐 50억 달러 48억 달러를 이야기했다고 지금 달러 한 일간지 보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금 해명을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방안, 이번에 에스퍼 국방장관 방안 등이 다양한 우리 한미 간의 동맹 현안들을 뭐 조율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 깎는 조건으로 대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또 하는 협상을 하는 것이어서 원래 5년마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긴 합니다만 일부 그 여당 의원이 뭐 밝힌 바도 있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 측 요구하는 인상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급 방식이나 아니면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공정한 룰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방위 분담금을 만들어내는 그 산정 방식과 우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지불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총액으로 해서 총액만 그냥 세금을 떼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거고 주한미군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금이 뭐 1조 원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는 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미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서 쓰여진 용처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가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정도는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총액 단위로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지금 미국의 의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미국의 일종의 이제 협상 전략인데 지금 보면은 인상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미리 세게 통해서 불러놓고. 트럼프 대통령. 아예 그러니까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인상의 폭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인상을 기정사실하고 또 볼턴은 와서 이거 협상 대상 아니다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에스퍼 장관도 와서 또 인상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를 인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는 1991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1,000억 원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1,000억 원부터 시작했고요. 예, 1,000억 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때도 무슨 뭐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미 동맹의 정신을 존중해서 우리가 낸 거거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경제력이 하는 그렇습니다. 형식으로. 경제력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냉전이 해체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1조 10배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년이나 5년 단위가 아니고 이제 해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또 무려 여기에 대해서 뭐 6조까지 부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급격한 방식이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우리는 한미 동맹인가? 그리고 한미 동맹에 같이 입각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 훼손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 지금 아까 그 한미 동맹인가 이 얘기 하셨어요. 지금 사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켜주러 온 거라기보다는 미국 자국의 안보 이익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설득해야 할 논리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방위비의 좀 너무 급속한 인상에 대해서 미국 내 전문가들도 그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방위 분담을 이렇게 급속도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동맹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냐. 미국 내 여론도 그렇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은 일본의 안보적 이익과 우리 한국의 안보적 이익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크게는 사실은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하는 접근성의 용이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도 있고 이익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지켜주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주둔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미군이 와 있으니까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볼턴이 와서 이야기한 48억 불이 주한미군 모든 비용을 다 명세서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와 오정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